역전파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 볼게요. 투 레이어 넷 다파이에서 먼저 요 2층 신형망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뉴럴 넷 다파이에서 엠니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켜 볼게요. 투 레이어 넷 2층 신경망이죠. 그러니까 0층, 1층, 2층 이래서 이제 은이층이 하나만 있어요. 이런 걸 얕은 신경망이라고 하고, 이번 학기에는 얕은 신경망만 구현을 할 거예요. 깊은 신경망은 다음 학기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필요한 입력 인수는 인풋 사이즈, 입력층의 뉴런의 개수죠. 우리는 엠니스트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킬 거니까 요거는 이제 784 고정이에요. 그리고 히든 사이즈는 요거는 은익층의 뉴런 개수인데 요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50개로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아웃풋 사이즈는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 역시 엠니스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거라서 이제 0부터 9까지 이제 10지선다 문제라서 요것도 이제 10으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디폴트 값이 0.01. 웨이트 가중치 이니셜 초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표준 편차예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을 이제 경사광법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게 곧 학습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그 위치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위치라는 게 사실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 변수니까 그 출발하는 위치 좌표가 결국에는 웨이트 매트릭스와 이제 편향 벡터거든요. 근데 편향 벡터는 그 랜덤하게 설정을 안 하고 보통 이제 제로 벡터를 이제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원소들을 우리가 랜덤하게 뽑아내는데, 그 원소들을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은 0이고 정규분포긴 한데 그 표준 편차를 정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그 제대로 공부를 할 건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표준 편차를 이제 0.01로 해가지고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원소들을 이제 랜덤하게 그 선택을 이제 할 거예요. 셀프 다 페라메타스는 뭐 일단은 이제 공 딕셔너리로 둔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지금 채워 넣어 가는 거죠. 요거 이제 키가 이제 W1일 때는 이제 밸류가 넘파이 랜덤 노말. 요거는 그 원소들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뽑아 가지고 이제 행렬을 만들겠다는 거죠. 인풋 사이즈 바이 히든 사이즈. 그러니까 784 바이 이제 50 행렬을 이제 만드는데, 그러면 그 원소들이 전부 784 곱하기 50개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소들을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784 곱하기 이제 50개 원소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앞에 이제 요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0.0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784 곱하기 이제 50개의 원소를 뽑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784 바이 이제 50 행렬을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B1 요거는 그 제로 벡터예요. 히든 사이즈니까 이제 그 50차원 제로 벡터를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1, 2라고 붙은 게 이렇게 그 아파인 변환이 이제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층에서 이제 은익층으로 갈 때 이제 첫 번째 아파인 변환에 그 웨이트 매트릭스와 이제 편향 벡터가 이제 W1, B1이고, 그리고 이제 은익층에서 출력층으로 갈 때 그 두 번째 아파인 변환에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와 이제 편향 벡터가 이제 W2, B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W2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넘파이 랜덤 노말 이제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행렬을 만드는데, 그 쉐입이 히든 사이즈 바이 아웃풋 사이즈. 그래서 50 바이 10 행렬을 만들어요. 근데 이 앞에 요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 50 곱하기 10개의 그 원소를 뽑을 때 평균은 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뽑은 다음에 50 바이 10 행렬을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아파인 변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편향 벡터도 역시 제로 벡터예요. 아웃풋 사이즈, 그러니까 10차원 제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사안에서 우리가 이제 경사광법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하산을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출발 위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발 위치를 이렇게 이제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 셀프 다 페라메타스를 한번 그 손으로 써 보면, 처음에 이제 공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채워 넣어가는 거죠. 키가 이제 W1일 경우에는 인풋 사이즈 바이 이제 히든 사이즈가 되는데,
여기 원소들이 이제 784 곱하기 이제 50개만큼 있을 건데, 그 원소를 어떻게 랜덤하게 뽑느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정규분포를 따라서 이제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편향 벡터는 제로 벡터로 두고요. 50차원이겠죠. 그리고 W2일 때는 두 번째 아파인 변환의 웨이트 매트릭스예요. 요거는 히든 사이즈 바이 아웃풋 사이즈. 이것도 이제 원소들이 이제 50 곱하기 이제 10만큼 있을 건데, 이거의 원소도 역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향 벡터는 10차원 제로 벡터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프 다 페라메타스가 이제 이렇게 생긴 딕셔너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제 산을 내려갈 때 그 초기 위치를 이렇게 그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기록을 이제 해뒀어요. 그리고 이제 셀프 닷 레이어스, 요것도 이제 딕셔너리인데, 요거는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일단 처음에 출발은 이제 그 공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제 밑에서 이제 채워 나가는 건데, 위에처럼, 위에서는 그 집합 기호처럼, 그 수학에서 이제 집합 기호처럼 요걸 썼는데, 여기는 그 오더드 딕셔너리라는 걸 이제 썼죠. 여기 위에 보시면, 그 컬렉션스의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를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오더드 딕셔너리라는 그 공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오더드 딕셔너리는 이제 말 그대로 오더드, 순서가 있는 딕셔너리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는 딕셔너리예요. 기출 문제인데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 강의를 맨 처음 한 게 이제 2017년에 이제 수학과생들 이제 상대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면 요거 먼저 불러오죠. 요걸 불러와서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A라는 그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이거 수학과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수학과 과목이에요. 해석학, 일지브라, 대수학, 토폴로지, 위상수학,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B라는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요거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 토폴로지를 이제 맨 앞에 뒀죠.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지금 A라는 딕셔너리라고 이제 B라는 딕셔너리가 이제 생겼는데, A하고 B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면 true예요.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는 사실 이게 그 순서에 이제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위치가 이제 그 키가 어떻게 보면 그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해석학의 위치는 애널리스고, 대수학의 위치는 이제 엘지브라가 이제 되는 거죠. 위상수학의 위치는 이제 토폴로지고. 그래서 그 순서에 이제 그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순서가 이제 중요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것처럼 오더드 딕셔너리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C를 이제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게 그 A하고 B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딕셔너리인데, C하고 D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가 돼요. 그래서 C하고 이제 D하고 같냐고 물어보면, 요거는 그 순서가 이제 다르니까 요거는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셀프 닷 레이어스라는 공 오더드 딕셔너리를 일단은 만들고, 그 밑에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이제 키가 이제 아파인 1일 때는 요거는 뭐냐면 그 카먼 폴더의 레이어스 다파이에서 다 불러왔어요. 레이어스 다파이는 그 각 층의 그 클래스들이 있죠. 순전파, 역전파가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거기서 그 아파인 클래스를 이제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불러와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필요한 입력 인수가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제 편향 벡터잖아요. 그래서 요 아파인 클래스를 이제 불러왔는데, 이 클래스하고
여기다 이제 그 입력 인수를 넣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바로 위에서 만든 그 랜덤하게 그 만든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그 제로 그 편향 벡터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셀프 닷 레이어스는 일단은 공 오더드 딕셔너를 만든 다음에 요 키가 아파인 1인 경우에는 그 밸류가 이 아파인 그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키가 또 렐루 1일 때는 또 그 밸류가 여기 다 불러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 렐루 클래스도 있죠. 요거는 이 학습해야 할 패러메타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필요한 입력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렐루 클래스 가지고 역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파인2가 이제 키일 때는 이 아파인 클래스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아파인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위에서 만들었는데, 요거하고는 다른 또 다른 그 아파인 인스턴스를 이제 또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는 위에서 요 두 번째 그 아파인 변환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이제 편향 벡터로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프 닷 레이어스는 보면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예요. 그냥 딕셔너리가 아니라 오더 딕셔너리인데 아파인 1.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아파인 변환에 그 인스턴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렐루 1 여기서는 렐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고, 아파인 2에서는 또 위에서 잡은 그 인스턴스하고 이제 독립된 또 다른 그 아파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제 잡는 거죠.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순전파, 역전파를 할 건데 이게 순서가 섞이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아파인 변환하고 그다음에 렐루 층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파인 변환을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죠. 역전파 할 때 이제 거꾸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를 써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 셀프 닷 레이어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아파인 변환, 그 렐루층, 아파인층, 소프트맥스층, 크로스 엔트로피층 있는데 지금 앞에 세 개를 따로 묶었잖아요. 그 아파인층, 렐루층, 아파인층을 이제 따로 묶고 그래서 이제 셀프 닷 레이어스라고 두고 뒤에 그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건 원래 묶죠. 그 역전파가 이제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게 이제 미분 공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냥 y-t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두 개를 따로 따르는 것보다 이제 묶어서 하는 게 그 도함수 공식이 간단해서 이건 이제 묶죠. 그래서 이거는 레스트 레이어라고 이게 따로 뒀는데 이제 요걸 이제 따로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딕트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이 프리딕트를 한다고 할 때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소프트맥스 전까지 하는 거를 이제 프리딕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으면 지금 셀프 닷 레이어스 하고 이제 밸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밸류라고 치면 그 딕셔너리에서 이제 밸류만 나오는 거고, 그 키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키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A 하고서는 values 하면 이렇게 그 밸류가 해석학 대수학 유상수학이 나오고, 키스 하면은 이렇게 그 키가 어널리시스 엘지브라 이제 토폴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를 이제 그 메서드로 이제 집어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건데 요 인스턴스 3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를 이제 썼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취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7년에 요거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이 오더드 딕셔너리를 이제 반드시 써줘야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셀프 닷 레이어스에다 이제 이렇게 공 딕셔너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딕셔너리를 열어보면 그게 우리가 추가한 순서대로 안 돼 있고 막 지만대로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최소한 2017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추가한 순서대로 딕셔너리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게 그 파이썬이 3.7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요 오더드 딕셔너리를 지금 요 코드에서는 이제 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파이썬 3.7 버전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요 코드 그대로 따라가죠. 그냥 오더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 밸류들이 이제 순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첫 번째 아파인 변환의 인스턴스, 그 다음에 렐루층의 그 인스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인 변환의 인스턴스, 이게 차례차례 이제 레이어가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인 이제 클래스를 보면 여기 이제 이 메서드가 있잖아요. 이 포워드 메서드가 있죠. 이게 순전파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전파를 해서 이제 그 나온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차례대로 이제 레이어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아파인 변환을 이제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넣어요. 데이터를 넣으면 그러면 아파인 변환을 한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다시 x라고 둬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레이어가 이번에 이 렐로 인스턴스를 취할 거 아니에요? 또 이 렐로 인스턴스에도 그 순전파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레이어가 이 렐로 인스턴스를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순전파를 이제 또 하게 되면 나온 값을 또 다시 x라고 놓고, 이번에 레이어가 요 그 두 번째 아파인 인스턴스를 이제 취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포워드 메서드로 이제 그 순전파를 이제 하게 되면 또 나온 값을 다시 이제 x라고 놓고 그 x를 이제 리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파인 인스턴스를 만들고 렐로 인스턴스 만들고 두 번째 아파인 인스턴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요 x라는 입력 데이터를 넣어요. 그러면 요 레이어가 이제 요걸 취하게 되겠죠. 처음에 이제 레이어가 요걸 취하게 됐고, 여기다가 요 그 포워드 메서드를 써서 이제 순전파를 해서 나온 값, 이걸 다시 이제 x라고 놓는 거예요. 그냥 x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문에서 그 다음 이 레이어가 이번엔 렐로 인스턴스를 취하게 될 때는 이 렐로 인스턴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포워드 메서드를 써서 나온 값, 그걸 다시 또 x라고 놨고, 그 다음에 이 반복문에서 이 레이어가 이번에는 두 번째 아파인 인스턴스를 취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x를 넣으면 나온 그 포워드 메서드를 취해서 나온 그 값을 다시 또 x라고 놓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x를 이제 리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딕트는 결국에 뭐 하는 거냐면, 이 엠리스트 이미지를 넣으면 아파인 변환, 렐로 변환, 아파인 변환을 해서 나온 값, 이제 그걸 이제 그 스코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코어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 셀프다 레이어스 요거는 그 스코어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 돌리고 나면 이제 그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는 뭘 해주냐면, 그 스코어를 갖다가 이제 소프트맥스 먼저 이제 그 확률 분포로 바꿔주고, 그 다음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취해서 이제 손실함수 값을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인 렐로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 전까지 나온 값을 이제 이 스코어, 이제 점수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고 나서 이제 그 학습이 이제 끝났다 이러면 사실은 그 뒤에 이 소프트맥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층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났다 이러면은 이 아파인 층까지 하고 나면 이 스코어가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확률 중에서 제일 높은 확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예측한 그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요 예에서 보면 요게 이제 그 스코어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소프트맥스를 한다는 얘기는 먼저 익스포넨셜을 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은 그 단조 증가 함수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일 이 중에서 제일 크면 익스포넨셜을 취해도 역시 요게 제일 커요. 익스포넨셜은 그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익스포넨셜 취한 후에 이제 동일한 숫자로 나눠주는 거죠. 동일한 숫자를 나눠주면 역시 대소관계가 이제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변환이라는 거는 그 대소관계를 유지를 해요. 익스포넨셜을 먼저 취하고, 익스포넨셜은 이제 단조 증가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는 역시 동일한 값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크다라고 하면 이 확률값도 역시 제일 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뭐가 이제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대답하는 이제 그 항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까지 안 가고 요 스코어까지만 가도 되거든요.
물론 학습을 할 때는 이 확률을 만들어내야 그 라벨을 원한 인코딩 시켜서 만든 확률 분포하고 이제 거리를 재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경사광법을 쓰니까 이 학습을 할 때는 이 소프트맥스 과정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과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이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계산 비용의 낭비일 뿐이에요. 그냥 딱 그 소프트맥스 전까지 그러니까 스코어만 알면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나타나는 항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프리딕트는 이제 그 학습을 할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더 해야 되지만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더 해야 되지만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습할 때 필요한 거죠.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아파인, 렐루, 아파인까지 하고 나면 이제 스코어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레스트 레이어는 이제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레이어스 다파이 안에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학습에 이제 패러메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입력 인수가 없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고 인스턴스 이름을 레스트 레이어라고 주었어요. 이게 맨 마지막 층이란 거죠. 이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에도 보면 이 포워드 메서드가 있죠. 여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야 되니까 이 라벨도 필요해요. 라벨 t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프리딕트로 그러니까 위에서 정의한 이제 프리딕트로 이제 스코어가 나오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레스트 레이어, 요거는 이제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스코어를 이제 그 소프트맥스 변화를 거쳐서 확률 분포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라벨하고 같이 그 거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제 거리를 재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이제 리턴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에큐러시는 이제 정확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면 프리딕트를 해서 이제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에큐러시라는 게 하려면 그 정답하고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뭐가 제일 높은 확률로 대답을 했냐라는 건데 확률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스코어가 제일 높은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딱 프리딕트까지만 하고 이거를 굳이 소프트맥스 변환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계산 비용의 낭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그맥스 이제 제일 큰 거를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axis 1. 우리 이제 그 배치 처리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으로 써보면 예를 들어서 이라는 숫자가 있고 0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프리딕트를 했으니까 이제 확률은 아니고 이제 스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도 나올 수 있고 이제 합이 1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뭐 그 y0, y1, y2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올 거고 y0 다시 y1 다시 y2 다시 등등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는 아닌데 이 스코어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값이 나타나는 항이 결국에는 소프트맥스를 거쳐도 그게 이제 그 확률 값이 이제 제일 큰 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그맥스 지금 요 우리 배치 처리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 이제 행렬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xis 1이니까 이 이제 그 행을 보는 거죠. 이제 각 행에서 그 아그맥스 최대 값이 아니라 이제 최대가 일어나는 뭐 지점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이 요거라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스코어가 제일 높은 값이 이제 요거라고 치면 각 행에서 그럼 이제 아그맥스를 하고 나면 이제 y는 뭐가 나올 거냐면 2, 1, 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라벨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형태잖아요. 이게 원한 인코딩이 된 경우하고 이제 안 된 경우인데 라벨 t가 이제 원한 인코딩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될 거고 원한 인코딩이 돼 있다면 001 빵빵빵빵 1빵빵 빵빵빵빵 010 빵빵빵빵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t의 넘버 오브 디멘션이 이제 1이 아니면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벡터니까 넘버 오브 디멘션이 1이고 요거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행렬 형태니까 넘버 오브 디멘션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이 아니면 이라는 거는 요걸 뜻하는 거죠. 여기 이제 1인 경우, 요 2인 경우니까 이제 1이 아니면 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원한 인코딩이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하냐? 그 아그맥스를 취하는데 엑시스 1, 그러니까 그 행에 대해서 이제 그 아그맥스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 지금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은 이제 2잖아요. 2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은 0번째 자리죠. 그리고 세 번째 행에서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은 이제 첫 번째예요. 결국에 이제 그 넘파이 아그맥스 엑시스 1을 하고 나면 이 원한 인코딩이 돼 있는 게 원한 인코딩 시키기 전후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해주는 작업이냐? 그러니까 라벨이 원한 인코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원한 인코딩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 이 조건문을 이 품부가 이제 폴스가 될 테니까 만약 원한 인코딩이 돼 있다면 그러면 이거를 원한 인코딩 안 된 걸로 이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큐러시를 놓기를 Y하고 T하고 같다. 요거 이제 명제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들어왔으면 위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Y하고 T하고 같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true, false, true가 되겠죠. 여기 이제 Y하고 T하고 같다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넘파이 썸이니까 이제 요걸 다 합치라는 얘기인데, 이제 true, false를 합치라는 얘기는 true는 1로 생각하고 false는 0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넘파이 썸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2가 뭐냐? 이 맞춤 개수죠. 그러니까 이 뉴럴네트가 요걸 보고 나서 요거는 이제 2라고 대답해서 이제 맞췄고, 요거는 1이라고 대답해서 틀렸고, 요거는 1이라고 대답해서 맞췄잖아요. 정답은 지금 2, 0, 1인데 뉴럴 네트워크가 2, 1, 1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다 이러면은 이제 뭐 맞춘 거는 true가 될 테고 이제 틀린 거는 false가 될 테니까 넘파이 썸을 하면 true 개수 세는 거니까 그게 맞춘 거에 이제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에큐러시는 그 정답률이니까 지금 X 쉐입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은 게 이제 요걸 이제 다 또 플래튼을 해서 이제 옆으로 쭉 이어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쉐입이 결국엔 요거는 배치처를 이제 3개로 묶어서 하는 거죠. 784 이렇게 돼가지고 쉐입이 이제 3x 784가 이제 x가 될 텐데 그거 이제 0번째니까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치 묶음의 이제 개수를 뜻하는 거죠. 그걸 이제 3으로 이제 나눠주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시 배치 묶음의 개수를 이제 나눠주면 이제 정답률은 이제 3개 중에 2개 맞췄으니까 이제 그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그 앞 챕터에서 한 거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시간으로 치면 뭐냐면 우리 미분 맨 처음에 배울 때 미분의 정의 리미트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제 그걸로 그 계산을 하자라는 건데 고등학교 때도 그 미분 계산할 때 그걸로 계산 안 하죠. 그 미분 배울 때 맨 처음 앞부분에서만 그 좀 쓰고 그 이후에는 다 뭐 하냐면 이제 공식 쓰잖아요. 뭐 상가함수의 도함수 공식, 당함수의 도함수 공식,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 공식 그리고 뭐 연쇄법칙, 고배미분법, 목세미분법 이런 걸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미분 맨 처음 배울 때 리미트 h분의 fx 빼기 fx로 하는 거고, 이제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그 앞챕터에서 봤잖아요. 이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 밑에 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할 때 그 공식을 써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0점파는 맨 처음에 그 D-out 그 밖에서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제 1로 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층이 이제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층인데 그 다음 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흘러 들어올 미분이 없는데 1이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이제 1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안 흘러 들어오는 거나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레스트 레이어는 우리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그 클래스 가지고 만든 그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층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요 그 백워드 메서드가 있죠. 그러니까 역전파하는 거예요. 그 y-t잖아요. y-t.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하는 거죠. 이제 1이 흘러 들어와서 그걸 이제 역전파를 해서 그 y-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확률 분포 빼기 그 라벨을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셀프다 레이어스, 그러니까 그 스코어를 출력해주는 그 아파인층, 렐루층, 아파인층 그거 이제 묶어 놓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전파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밸류니까 여기는 이제 요거는 지금 오더드 딕셔너리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밸류니까 그 아파인층 인스턴스 콤마 레드층 인스턴스 콤마 두 번째 아파인층 인스턴스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리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제 뒤집는 거죠. 우리가 역전파를 하려면 이제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버스도 잠깐 보면 예를 들면 A가 2, 3이라고 하면 A 리버스 하면 이렇게 3의 1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게 이제 셀프달 레이어스잖아요. 이게 셀프달 레이어스인데 여기서 values 하면 이 오른쪽에 나오는 요 인스턴스들이 이제 그 리스트로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이제 리스트 치해졌으니까 거기다 이제 리버스를 하면 이 리스트의 이제 순서가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맨 앞으로 오는 거죠. 요 맨 앞에 온 게 이제 맨 뒤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반복문을 이제 취하면 이 레이어가 이제 맨 처음 취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리버스를 취했기 때문에 요걸 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순서가 뒤집어져서 이제 요걸 먼저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가 이제 요걸 취하게 되면 요게 이제 요 자리 있죠. 여기서 이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 우리가 그 레스트 레이어,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이 이제 인스턴스가 미분을 밑으로 흘려 보냈어요. 그 확률 분포 빼기 라벨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역전파를 하는 거죠. 이제 역전파를 하면 여기서 이제 이제 미분을 전부 이제 세 가지를 구해요. 웨이트에 대한 미분,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 그리고 흘러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미분. 흘러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미분은 이제 요거 학습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웨이트에 대한 미분과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층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데이터에 대한 미분을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서 또 이게 이제 그걸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요걸 취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걸 취할 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고 역시 이제 흘러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미분 그걸 구해서 이제 또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그걸 차례차례 이제 Dout, Dout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이어가 이제 요걸 취하겠죠. 이제 요걸 취할 때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리버스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취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죠. 여기서 또 이제 백워드 메서드로 이제 역전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 그리고 여기서 사실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이 이제 필요 없죠. 입력되는 게 이제 MNIST 데이터인데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정할 대상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레디언트들을 이제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Dout이라는 거는 이거죠. 이제 손으로 써보면 요게 레이어가 이제 맨 처음에 요걸 이제 취하면 이제 여기 이제 y-t라는 게 이제 흘러 들어올 거예요. 이 뒤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레스트 레이어, 그러니까 소프트 X 위드 로스층이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1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y-t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레이어가 이제 요걸 먼저 취하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가 이제 요걸 먼저 취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DWDL 구하고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두 번째 편향 벡터를 손실함수 미분한 거랑 이제 흘러 들어온 데이터로 이제 미분한 걸 이제 밑으로 흘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어가 요 렐루를 이제 취하게 되고 렐루 인스턴스를 이제 취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백워드 메서드로 여기 이제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고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미분을 이제 밑으로 흘려 보내고 그 다음에 요 레이어가 요 아파인 원 인스턴스를 또 취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백워드 메서드로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과 첫 번째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 그리고 뭐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미분은 뭐 구하긴 할 텐데 뭐 이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MNIST 데이터는 우리가 수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다 구했잖아요. 요게 핵심이죠. 요걸 구해야지 이 웨이트 매트릭스와 이제 편향 벡터를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산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한 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 딕셔너리로 형태로 이제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 공 딕셔너리로 만들고 나서 거기다 이제 또 밑에서 이제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죠. 키를 이제 W1, B1, W2, B2. 요거는 첫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그게 요 밸류가 될 거예요. 요게 그 셀프다 레이어스. 요거는 위에서 그 정의한 오더드 딕셔너리잖아요. 요게 셀프다 레이어스거든요. 오더드 딕셔너리인데 여기다 지금 뭐 한 거냐면 지금 키를 넣은 거예요. 키. 아파인 1. 아파인 1이라는 키를 넣으면 요거 지금 셀프다 레이어스가 요건데 여기다 키를 넣으면 이제 밸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밸류가 지금 요거죠. 첫 번째 아파인층이 이제 그 인스턴스가 나오는데 거기 뒤에 보면 .dw라고 나와요. 요거 보시면 이제 아파인층에 보면 아파인 클래스를 보면 .dw라고 있죠. 이 셀프는 이제 인스턴스 이름이고 이제 .dw 하면은 결국에 이 .dw가 뭐냐면 요게 그 손실함수를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아파인층의 역전파 할 때 그 구한 방식이 오잖아요. 이제 뭐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입력한 데이터의 트랜스포즈를 해서 뭐 왼쪽에다 곱하라 뭐 계산 그래프로 이제 구한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한 게 이제 그 .dw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구한 그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밸류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키가 이제 B1일 경우에는 그 셀프다 레이어스에다가 아파인 1 역시 여기다가 요 그 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요게 나올 거예요. 아파인 클래스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요게 될 텐데 여기다가 이제 .db는 역시 그 아파인 클래스를 이제 보면 .db가 뭐냐? 요거는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이제 그 편향 벡터를 그냥 더해주는 건데 지금 쉐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게 리피트 노드를 지나가고 그거 역전파는 뭐 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열들을 이제 다 더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요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을 구해주는 이제 방법이죠. 그렇게 이제 구한 값을 요 밸류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가 B1이라고 하면 W2도 마찬가지고요. 키가 이제 W2다. 요건 이제 그 두 번째 그 아파인 층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이겠죠. 그래서 이 아파인 2 요 키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요 밸류가 되는 거죠. 요 오더드 딕셔너리에다 키를 집어넣으면 이제 밸류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w는 이 아파인 클래스 그 보시면 여기에 .dw가 이제 요거였어요.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였죠. 그걸 이제 밸류로 삼으라는 얘기고 뭐 편향 벡터도 이제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뭘 구했냐? 그레디언트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공 딕셔너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W1 키가 이제 W1일 때 이제 밸류는 손실함수를 첫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 요거는 이제 쉐입이 W1 항상 이게 쉐입이 요거랑 이제 일치하죠. 그러니까 미분하려는 변수랑 W1의 이제 쉐입이 784 바이 50 픽렬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B1 요거는 그 손실함수를 그 첫 번째 아파인층의 편향 벡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요거는 이제 50점 벡터가 될 거고 W2는 손실함수를 두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이건 50 바이 10 행렬. 이거는 손실함수를 두 번째 아파인층의 편향 벡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이건 이제 10차원 벡터. 요런 이제 딕셔너리가 나올 거고 결국에 이제 요 트레인 뉴럴넷 다파이에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요걸 쓰겠죠. 요 그레디언트를 이제 써야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눈을 감고 산을 내려가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그러니까 요 방향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을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투 레이어 넷 클래스, 그러니까 그 얕은 신경망을 이제 구현하는 그 클래스 이제 코드를 이제 봤어요. 엠니스트 데이터로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켜 볼게요. 엠니스트 데이터 불러오고요. 노멀라이즈는 true. 다시 말해서
그 픽셀 값이 원래 0부터 255까지인데 255로 나눠서 이제 0부터 1까지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이제 시키겠다는 거죠. 원래 이제 학습을 시킬 때는 이렇게 입력 데이터를 그 노멀라이즈를 시켜요. 그리고 라벨은 원화 벡터로 이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튼 옵션은 없는데 디폴트 값이 이제 true예요. 이제 당연히 이제 플래튼을 시켜야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투 레이어 넷, 요거는 지금 투 레이어 넷 다파이에서 투 레이어 넷을 이제 불러왔어요. 요거죠. 투 레이어 넷 클래스.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본 클래스예요. 요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서 그 투 레이어 넷 클래스는 그 이니셜라이즈할 때 그 입력 인수가 인풋 사이즈 뭐 784, 그리고 이제 히든 사이즈는 이제 50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아웃풋 사이즈는 10, 뭐 이거 784는 고정이죠. MNC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거 0.01로 이제 그 디폴트 값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터레이션 넘버, 그러니까 학습 횟수죠. 학습 횟수는 이제 그 10,000번, 그러니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을 10,000걸음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트레인 사이즈는 엑스트레인의 쉐입의 0번째, 엑스트레인이 이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MS 데이터에 이제 훈련용 데이터가 전부 이제 6만 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플래튼을 시켰기 때문에 엑스트레인은 6만 바이 784 행렬이에요. 그래서 쉐입이 6만 콤마 780 이렇게 튜플로 나올 텐데, 그 이제 0번째니까 6만, 그러니까 이게 트레인 사이즈는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이제 그 개수를 뜻하겠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00.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이게 100장씩 묶어가지고 그 배치 처리를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학습할 때 데이터를 이제 100장을 소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러닝 레이트는 0.1. 우리가 이제 그 산을 타고 내려갈 때 그 보폭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크기에다 이제 0.1을 곱하기 이제 보폭이 되는 거예요. 트레인 로스 리스트. 이건 이제 훈련 손실함수 값의 리스트. 이제 처음에 이제 공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계속 이걸 추가해 나가겠죠. 트레인 에큐러시 리스트. 이것도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이제 그 정확도 그 리스트인데 역시 공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추가를 해 나갈 거고, 테스트 에큐러시 리스트.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역시 공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이터레이션 퍼 에퍼. 그러니까 1 에퍼기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소진할 동안에 이제 몇 번 학습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학습할 때 요 배치 사이즈 이게 100장만큼 소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훈련용 데이터가 이제 6만 장이 있으면 한 번 학습할 때 이제 100장을 소진하니까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 이제 600번 학습을 하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소진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맥스 1, 뭐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뭐 그럴 없겠지만 이게 배치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아서 이게 트레인 사이즈보다 이제 더 크게 잡을까봐 그 경우는 이렇게 1로 두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문인데 요 이터레이션 넘버가 이게 학습 횟수죠. 10,000번. 그러니까 이제 i는 0, 1, 2, 3, 4 해가지고 이제 9,999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i가 0일 때,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그 학습할 때는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손실함수 값의 정의가 이 데이터의 각각의 손실함수 값을 이제 평균한 건데, 그 6만 장에 대해서 그 각각의 손실함수 값 구한 다음에 그 6만 장을 다 더해서 6만으로 나눠줘서 그렇게 그 함수에 대해서 경상학법을 적용을 하면 계산 비용이 너무 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명한 게 왜 그 경기 지역 뭐 시청률 조사할 때 경기 지역 시청률을 알고 싶다고 경기 지역의 모든 가구에다 지금 뭐 보고 계세요라고 다 전화 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구 이제 샘플링해서 이렇게 그 시청률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경기 지역의 시청률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샘플링을 충분히 크게 하면 상당히 이제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사각법을 적용을 할 때도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을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손실함수 값의 이제 평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파이 랜덤 초이스, 지금 이거 6만 장이죠. 6만 장에서 그 100장을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이제 랜덤 초이스는 어떻게 그 기능이 뭐냐면, 트레인 사이즈가 6만이니까 그 0, 1, 2, 3, 4 해가지고 이제 그 59,999까지의 숫자 중에서 이제 100개를 이제 그 샘플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사실은 다 본 건데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0, 1, 2, 3, 4 중에서 이제 3개를 이제 뽑는 거죠. 이렇게 중복이 나오죠. 이렇게 중복이 발생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복 발생 안 하게 하려면 이제 옵션을 붙이면 되긴 하는데, 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터레이션 퍼 에퍽이라는 게 그 데이터를 다 소진할 동안에 이제 학습 횟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인 사이즈가 지금 그 6만 장이고 한 번 학습할 때 100장씩 학습하니까 600번 학습하면 이제 데이터를 다 소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랜덤 초이스를 쓰면 이렇게 중복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때 중복해서 일단 뽑을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피해가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다 이제 옵션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replace false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중복 추출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다음에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학번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반복 그 다음 번째에서 또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뽑은 거에서 또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서 또 전에 뽑은 걸 이제 또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이터레이션 퍼 에퍼,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소진할 동안에 그 전에 뽑은 거에서 한 번도 안 겹치게 뽑을 가능성이 진짜 지극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사실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이 2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랜덤 초이스에서 이제 요것처럼 이제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건 사실 쉽게 피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반복문에서 또 뽑을 때 그 앞에서 뽑았던 거에서 이제 또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아마 다 소진을 안 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6만을 이제 100으로 나눠준, 그러니까 600번 학습할 때 이게 중복해서 뽑은 게 있어서 데이터를 소진 안 할 가능성이 사실 훨씬 더 큰데, 그래서 이제 립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에서는 이 랜덤 초이스를 이제 안 하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랜덤하게 섞어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등분을 해가지고 그 맨 앞에 묶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소진해 가면서 이제 그 학습을 해나가는 거죠. 첫 번째 묶음을 이제 첫 번째 학습을 하고, 두 번째 묶음으로 이제 두 번째 학습을 하고, 세 번째 묶음으로 세 번째 학습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그 중복되지가 않아서 진짜 말 그대로 1에퍽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에서는 뭐 요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 데이터가 사실 다 소진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 X트레인하고 이제 T트레인에다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홀연령 사이즈가 이제 6만이고 배치 사이즈가 100이면 이렇게 뽑힐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와 이제 라벨에서 이제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이제 배치 마스크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뽑히는 게 대응하는 게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뽑았다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라벨을 이제 뽑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핵심이죠. 요 네트워크가 요거죠. 2레이어 넷 클래스 가지고 만든,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요 2레이어 넷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요 맨 밑에 요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었죠.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뭘 리턴을 하냐, 그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첫 번째 편향 벡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두 번째 편향 벡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모아놓은 그 딕셔너리를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키가 W1, B1, W2, B2고 밸류는 거기에 이제 그 해당하는 그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리턴을 해서 여기다 이제 X 배치하고 T 배치를 이제 집어 넣으면 그러면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한 걸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트워크 파라메터스, 이거 역시 네트워크는 요 2레이어 넷의 이제 인스턴스니까 이제 항상 요걸 봐야 돼. 클래스를 봐야 되죠. 클래스를 봐야 돼서 이제 파라메터가 뭐냐? 파라메터는 여기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게 파라메터가 이제 그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처음에 이제 출발을 이제 하는 거죠. 요 셀프에 이제 인스턴스 이름이 들어가서, 지금 인스턴스 이름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다 파라메터스는 지금 그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딕셔너리가 돼서 거기다 이제 키를 집어넣는 거예요. 키를 차례대로 요걸 집어넣는 건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손으로 이제 쓴 거에서는 요거죠. 지금 요게 이제
셀프가 지금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parameters 여기다가 이제 키가 W1을 취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이제 지금 셀프 자리에다 그 인스턴스 이름 네트워크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parameters에다가 키, 그러니까 W1을 집어넣으면 이제 요걸 집어넣으니까 이제 밸류가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빼기 는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빼서 그 새롭게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그 그레디언트의 키. 그레디언트가 지금 요게 그레디언트잖아요. 네트워크 닷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놨죠. 요거죠. 요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 키를 집어 넣었으니까 이제 키를 집어 넣으면 키가 지금 W1을 넣으면 이제 키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키 요거는 이제 밸류가 돼서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 0.1을 곱해서 이게 보폭을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빼기 는이니까 이 아까 패러메터에다가 빼서 그걸 이제 새로운 패러메터로 돌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랜덤하게 이제 처음에 출발한 지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 러닝 레이트 0.1만큼 곱해서 이제 보폭을 이제 줄여가지고 한 걸음 내려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키가 B1을 취하는 경우는 여기다 이제 B1 집어넣으면 네트워크다 파라미터가 요거니까 이제 키를 이제 B1을 집어넣으면 키가 B1이잖아요. 그럼 밸류가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i가 0일 때는 지금 제로 벡터예요. 이게 출발 지점이죠.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빼기는 오른쪽에 있는 걸 빼서 이제 새롭게 두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은 역시 이제 그레디언트에다가 이제 키가 지금 B1이잖아요. B1을 이제 집어 넣으면 그러면 요거는 요 그 그레디언트 요 딕셔너리 이제 밸류가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빼서 그 러닝레이트만큼 곱한 다음에 이제 그 빼서 새롭게 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0.1만큼 곱해서 한 걸음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머지 마찬가지 이제 W2, B2도 마찬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W2 요 자리죠. 그러면 요거는 요게 될 거고 뭐 밑에 그레디언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B2도 마찬가지로 이제 B2 집어넣으면 요거죠. 여기다가 요 밑에 내려보면 또 그레디언트의 그 B2에 또 해당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레디언트를 역시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가지고 또 빼서 이제 새롭게 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초기 위치에서 이제 한 걸음 내려가라는 얘기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뭐냐면 그 손실함수가 이루는 그 산에서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가장 가파르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우리가 발을 어떻게 되니까 땅이 딱 대고 나서 한 바퀴를 도는데 발등이 가장 올라가는 방향이 그레디언트고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눈을 감고 이제 한 걸음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도가 이제 조금 낮아진 거예요. 조금. 근데 우리가 지금 만 걸음 걸어갈 거라서 괜찮아요. 조금 낮아져도. 그래서 이제 이 패러메타들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고도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조금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학습인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닷 로스 요걸 보라고 했죠. 네트워크가 이제 클래스니까 이 로스를 보려면 이 클래스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게 이제 로스 그러니까 프리딕트를 해서 이제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레스트 레이어 소프트맥스 위를 로스 클래스 인스턴스를 취하라. 그러니까 손실함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는 이제 손실함수 값이고 트레인 로스 리스트가 이 공 리스트였는데 여기다 이제 그 어펜드 이렇게 추가를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건데 뭐 매번 성능을 측정하는 거는 낭비고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뭐 매 수업할 때마다 이제 시험 치면 그것도 어떻게 낭비잖아요.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마다 이제 시험을 치냐 이제 이터레이션 퍼 에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러니까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이 i가 뭐냐면 이터레이션 퍼 에퍼의 배수라는 얘기죠. 근데 이터레이션 퍼 에퍽이 그 1에퍽 동안에 이제 학습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인 사이즈가 6만 그리고 한 번 학습할 때 소진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100장. 그러니까 600번 학습을 하면 그 데이터를 사실 다 소진하지 않지만 그냥 소진한다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600의 배수가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측정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퍽마다 이제 측정을 하라는 얘기죠. 데이터를 소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러니까 에폭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이제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이제 한번 다 읽고 그때 한번 시험 치고 다시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다 읽고 그게 이해평제죠. 또 시험 한번 치고 또 처음 그것까지 다 읽고 또 시험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펑마다 이제 시험을 치는데 네트워크 에큐러시 역시 이제 네트워크는 요 2레이어 넷 클래스를 봐야 되고 여기서 에큐러시를 보면 요게 그 추리의 개수를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눠서 이제 그 정확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에큐러시 메서드를 써서 이제 그 트레인 에큐러시 이제 훈련용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이제 그 트레인 에큐러시고 이건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테스트 에큐러시예요. 그래서 트레인 에큐러시를 요 그 트레인 에큐러시 리스트 이 공리스트로 처음에 만들어 놨잖아요. 어펜드 하고 테스트 에큐러시도 역시 처음에 요 공리스트가 나왔는데 역시 테스트 에큐러시도 요 리스트에다 이제 추가를 하고 이제 오른쪽에다 이제 출력을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처음에 운이 굉장히 좋네요. 대략 원래 1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무려 13%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할 때마다 달라요. 이제 처음에 그 랜덤하게 출발하는 위치가 이제 좀 낮은 데서 출발할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뭐 출발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거는 꽤 낮은 데서 이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략 이게 97%가 나왔어요. 이제 왼쪽은 그 훈련용 데이터에 대한 에큐러시고 오른쪽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에큐러시인데 항상 이렇게 트레인 에큐러시가 테스트 에큐러시보다 이제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할 때 요 훈련용 데이터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칠 때 공부를 한 교과서에서 그대로 내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교과서 말고 이제 다른 데서 그 시험 문제를 내서 시험을 치는 거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그대로 냈을 때에 이제 시험 그 정확도가 이제 당연히 더 이제 높죠. 점수가 이제 더 높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실행할 때마다 뭐 이렇게 달라져요. 요건 이제 13%에서 출발을 하는데 요건 운이 이제 진짜 좋은 경우는 잘 못 봤는데 13%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 10%로 이제 출발을 해서 뭐 하여튼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처음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중요하죠. 얘가 처음엔 낮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약간 더 높게 나왔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가 이 에큐러시가 보면 처음에 이게 성능이 그냥 압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해지죠. 뭐 이건 사실 실행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서는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이 굉장히 간단하죠. Y-T. 그러니까 그 소프트맥스에서 나온 그 확률 분포, 다시 말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확률 분포 빼기 그 라벨. 요건 물론 이제 원합 벡터죠. 이것도 벡터야 되니까 빼기를 하려면 이쪽도 벡터야 되니까 이 라벨이에요. 원합 벡터된 그 라벨인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제 그 출력된 확률 분포가 아직 학습 초창기여가지고 몽땅 10%로 예측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이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분포 몽땅 10%에서 라벨 지금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이제 그 0을 원하는 인코딩한 1빵빵빵이 될 거예요. 요걸 빼주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미분이 돼요. 그리고 경사광법을 적용을 하려면 또 -1을 곱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 Y-T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학습 초창기여가지고 0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그냥 몽땅 다 10% 거의 찍는 수준으로 대답을 했는데 학습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이제 그 맨 앞에 있는 확률이 다른 확률에 비해서 많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0.9 이게 비율이잖아요. 이거는 많이 키우고 이제 나머지 확률들은 이건 이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이게 낮추라는 건데 요 스케일을 보면은 0.9,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확률은 많이 키우고 나머지 확률들은 이제 살짝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습이 이제 꽤 많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0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0일 확률이 이제 90%라고 대답하고 1일 확률이 이제 10%, 나머지는 다 0%라고 이제 대답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밑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미분은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분포에서 라벨을 이제 빼주면 돼요. 요거는 빼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 역시 이제 경사강법을 적용하려면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요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이 0.9를 높이고 0.1을 이제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건 이제 학습 이제 초기여가지고 이제 거의 찍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0.1을 1이니까 0이라고 1 확률이 0.1, 그러니까 10%로 대답을 했으니까 이거는 0.9 이게 많이 높이라는 건데 이거는 학습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이제 90%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0.1 살짝 올리라는 얘기예요. 살짝 올리고 이건 살짝 내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Y-T 이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의 그 미분을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초기에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다가 그 학습이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그 정확도가 이제 굉장히 그 완만하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데 요 학습 초창기에는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잖아요. 이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그레디언트가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분포하고 이 라벨의 이제 차이인데 학습 초창기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분포하고 그 정답하고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그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이제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전파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밑으로 이제 흘려보려면 그 밑에 층에서는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또 역전파를 하잖아요. 이제 뭐 곱하죠. 근데 위에서 받은 그레디언트가 이미 크기 때문에 이제 밑에 층에서도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커요. 근데 이 보폭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큰 보폭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경사관법을 적용을 할 때 큰 보폭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학습의 그 진행 정도가 이제 큰 폭으로 커진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이제 학습이 이제 꽤 많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분포하고 정답하고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빼고 나면 그게 그레디언트인데 이제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전파로 이제 작은 그레디언트를 밑으로 흘려 보내면 이제 밑에 층에서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곱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층에서도 만드는 그 그레디언트도 작단 말이에요. 작은 그레디언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작다는 얘기는 보폭이 작다는 얘기고 그 쟁걸음으로 경사관법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여서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완만한 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스층의 미분이 Y-T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양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우리 그 얕은 신경망을 구현을 하고 이제 학습을 시켜봤어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아파인층, 렐루층, 아파인층, 소프트맥스층, 크로스 엔트로피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소프트맥스층하고 크로스 엔트로피층은 이제 묶어가지고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 각각의 미분보다 같이 이제 묶어놨을 때의 미분이 공식이 이제 훨씬 더 간단해요. 방금 전에 봤던 이제 Y-T였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 뭐 순전파, 역전파 그 메서드를 이제 다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미지를 넣으면 여기서 이제 그 반복문으로 요걸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포워드를 시켰죠. 그래서 아파인층, 렐루층, 아파인층, 소프트맥스층, 크로스 엔트로피층까지 거치고 나면 이제 손실 함수 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역전파로 그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이제 맨 마지막 층에서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 없는데 그냥 1이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제 1이 흘러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역전파를 하면 Y-T 굉장히 이제 간단한 식이 나왔죠. 그리고 아파인층 역전파, 렐루층 역전파, 또 아파인층 역전파 이것도 이제 그 반복문으로 이제 그 실행을 이제 했어요.
여기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에서는 그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학습을 안 하지만, 그 밑으로 흘려보내는 이제 미분을 구해야 이제 밑에 층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바인 층에서는 그 미분을 받아가지고, 그 역전파를 통해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 그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 그리고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 그 세 개를 구하고,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과 이제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을 이용해서 이 앞바인 층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또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은 또 밑에 층에서 이제 그걸 받아야지 또 학습을 하죠. 그리고 렐루층에도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어요. 이건 이제 미분을 받아가지고 역전파를 하면 오로지 그냥 그 밑으로 흘려보내는 이제 미분을 만드는 게 이제 역전파의 목적이고, 그리고 앞바인 층에서는 또 그 미분을 받아가지고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을 구하고, 그리고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은 뭐 구할 수는 있지만 그 구해봤자 큰 여기서는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엠미스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이렇게 업데이트 뭐 수정하고 그럴 대상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두 앞바인층의 이제 미분이에요. 요 앞바인층에 이제 미분이 두 개 있죠.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 또 여기도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 또 편향 벡터에 대한 미분, 그 총 4개의 미분을 구해서 그리고 이제 경사관법을 쓰는 거죠.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그 고차원의 산을 눈을 감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산에다가 이제 딱 발을 대고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럼 발등이 가장 올라가는 방향이 그레디언트 방향인데, 그 발등이 가장 내려가는 방향은 이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요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제 또 러닝 레이트를 또 곱해서 이제 보폭을 조정해서 이제 한 걸음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산의 고도가 조금 낮아질 테고, 그게 이제 성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약간. 근데 그걸 많이 걸어가는 거예요. 무려 이제 만 걸음을 내려가는 거죠. 만 걸음을 내려가면, 이게 이제 고도가 되는 거죠. 고도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파의 목적은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야지, 우리가 이제 경사관법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앞에 챕터에서는 이제 수치 미분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그 수학 시간에 그 미분 배울 때 맨 처음에 하는 그 리미트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때 미분 계산할 때 그걸로 계산 안 하잖아요. 그건 아주 초기 그 미분 개념 잡을 때 이제 연습 삼아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뭘로 계산하냐면 다 공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역전파가 바로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층을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또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합성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각 미분한 그 공식들에 대해서 이 연쇄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곱하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각층을 미분을 해보면 그 포뮬러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칙 연산, 그 중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등장을 안 해요. 근데 그 덧셈, 곱셈, 뺄셈이 컴퓨터가 가장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 미분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역전파로 학습을 시키면 계산 비용이 뭐 엄청나게 낮아져 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제 학습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7%의 정확도를 가지는 얕은 신경망을 이제 구현을 했어요. 코드 몇 가지 더 볼게요. 먼저 그레디언트 체크 다파이, 요건 우리 교재에 있는 코드인데, 이름 그대로 그레디언트를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잖아요. 앞 챕터에서는 수치 미분, 리미트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역전파, 미분법의 공식과 연쇄 법칙으로 구했는데, 수치 미분은 계산 비용이 커가지고 이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단순해가지고 사실 실수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역전파는 여태까지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각층을 손으로 직접 미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뭐 그걸 이제 고전적인 미분법으로 하든 아니면 계산 그래프로 하든, 그 다음에 그걸 또 코드를 다 구현을 해야 돼요. 클래스로 다 구현을 한 다음에 또 그걸 또 다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 과정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했어요. 그래서 자칫 실수하기가 이제 쉬워요. 그래서 이 수치 미분으로 구한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역전파로 구한 그레디언트 그 두 개를 이제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 오차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작은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 레이어 넷,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그 얕은 신경망 그 클래스죠. 그 클래스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라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할 요 데이터는 이렇게 딱 그 세 장만 쓸게요.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에서 이게 세 번째 미만이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장만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지금 2레이어의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인데, 요 2레이어의 이제 클래스를 보면 메서드가 요 그레디언트도 있는데, 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라는 이제 메서드도 있어요. 그레디언트 메서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제 역전파로 구하는 메서드고,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메서드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치 미분으로 이제 구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이 이제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디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코드를 이제 짤 때. 그래서 요거는 이 수치 미분으로 그 구한 그 그레디언트고, 요거는 이제 역전파로 구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 뉴메리컬 하고 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코드를 보시면 뭐 요거나 요거나 이제 결국엔 다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걸 이제 그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그 층이 그 아파인 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첫 번째 편향 벡터,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두 번째 편향 벡터, 그 네 가지에 대한 각각의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키가 W1, B1, W2, B2고, 이제 밸류는 이제 각각의 그 해당하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라고 하면 이제 요 키는 차례대로 이제 W1, B1, W2, B2를 이제 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W1을 집어넣으면 이제 요거는 그 첫 번째 그 아파인 층에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인데, 요거는 이제 그 역전파로 구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이거는 수치 미분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뺀 다음에 numPy ABS, 요거는 그 absolute value,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에요. 보시면 numPy ABS 하면 마이너스 1 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이제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행렬 넣어도 돼요. 1, 2, 3, 4 넣으면 이제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행렬인데, 거기 안에다 이제 다 절대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1, 2, 3, 4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행렬, 이제 그레디언트가 지금 행렬일 거 아니에요. 그 미분한 게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일 테니까 이제 784 이제 50 행렬이 될 텐데, 두 784 바이 50 행렬을 이제 빼요. 그 다음에 그 원소 각각에다 이제 다 절대값을 씌우고, 그거에 numPy 뭐 이름 보면 아주 명백하죠. 뭐 하겠다는 거지. 평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버리지. numPy 에버리지 행렬 1, 2, 3, 4로 하면 1, 2, 3, 4 평균 하면은 다 더하면은 10이니까 4로 나누면 이제 2.5 2.5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에 이 첫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 784 바이 이제 50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소들이 전부 결국 784 곱하기 50만큼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오차들을 이제 평균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키, 그러니까 W1하고 땡땡하고 오른쪽에다가는 그 오차의 이제 평균을 이제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키가 이제 W1일 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이제 그 B1일 경우에는 역시 요 딕셔너리에다 이제 B1을 집어넣으면 이 첫 번째 아파인층의 편향 벡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인데, 요거는 이제 역전파로 구한 거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B1을 넣으면 그 첫 번째 아파인층의 편향 벡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인데, 요건 이제 수치 미분으로 구한 거죠. 둘 다 이제 50차원의 벡터인데, 그걸 뺀 다음에 각각의 다 절대값 씌우고 이제 평균을 구하면 결국에는 그 50개의 의 오차를 이제 평균한 게 되는 거죠. 그걸 역시 이제 오른쪽에다가 B1 땡땡하고 이제 오차를 출력을 해주라는 거고, 뭐 W2, B2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지금 그 꼴랑이 지금 3장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안 나오잖아요. 이만큼 이게 수치 미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오차를 보시면
이게 지금 10의 마이너스 13승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러니까 그 오차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이제 제대로 이제 한 거였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추가 코드예요. 피클, 덤프, 다파이. 요 앞에 있는 거는 다 동일하고 우리가 앞에 산 거랑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코드랑 동일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두 줄만 이제 추가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학습을 시키고 나면 지금 우리의 경우는 이제 에미스 데이터를 사용을 해요. 그거는 이제 엔터 치면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수업할 땐 그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보통 이제 수시간에서 그냥 며칠이 걸려요. 사실 그런 거 사실 수업 시간에 쓰기가 이제 편하진 않죠. 그 데이터가 너무 헤비하면 수업 끝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은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에미스트 같은 경우는 뭐 금방금방 나와가지고 굳이 저장을 안 했는데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면 뭐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학습시키고 난 그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통 이 피클 파일로 저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피클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뉴럴 넷 피클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W는 write 첫자 그러니까 쓰겠다라는 거고, B는 바이너리 이제 이진이에요. 그래서 요 피클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저장할 때는 메서드 이름이 이제 덤프예요. 그래서 이 덤프 트럭 이걸 딱 쏟아붓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다 파라미터스를 이렇게 딱 쏟아붓겠다는 거죠. 어디다 이제 F에다 이제 쏟아붓겠다는 거. F가 지금 요거죠. 뉴럴 넷 피클. 네트워크다 파라미터스는 요 네트워크가 2레이어 넷 클래스 가지고 이제 만든 인스턴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닷 파라미터스라고 있죠. 그거는 그 학습시키는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저장해 놓은 이제 딕셔너리, 그러니까 아파인층에 있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와 두 이제 편향 벡터로 이루어진 딕셔너리죠. 그거를 이제 요 그 뉴럴 넷 피클에 대해 저장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학습을 이제 쭉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학습이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 표시는 안 뜨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 피클 뉴럴 넷 피클 요거죠.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제 저장한 그 파일이 요거예요. 요 안에는 그 학습이 이제 그 다 끝나고 난 그런 그 파라미터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다시 불러와 볼게요. 여기 이제 피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가지고 이게 불러올 때는 이제 로드를 써요. 저장할 때는 덤프를 쓰고 이제 불러올 때는 이제 로드를 써요. 이제 파일은 우리가 방금 저장한 파일 이름이 뉴럴 넷 피클이죠. 그리고 R은 리드의 첫째예요. R을 해놓으면 이 파일을 그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읽어 드리는데 B는 역시 바이너리 이진이고 요 피클 라이브러리에 이제 로드 메서드를 써서 지금 F가 지금 요거죠. 요거죠. 이제 불러와요. 그럼 그 안에는 그 학습이 끝난 그 파라미터가 그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됐어요. 이제 그걸 네트워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딕셔너리에는 이제 그 키가 이렇게 그 W1, B1, W2, B2 이렇게 되고, 밸류는 그 각 대응하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제 편향 벡터, 학습이 이미 잘 된 대략 97% 정확도를 가지는 웨이트 매트릭스와 이제 편향 벡터를 이제 저장돼 있는데 이제 그걸 불러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W1을 이제 오른쪽에다 출력을 하고 네트워크 타입은 딕셔너리가 될 거고, 키는 W1, B1, W2, B2가 될 거고, 이제 쉐입은 이거는 이 784 x 50 획렬, 이거는 50 x 10 획렬, 이거는 50차원 벡터, 이거는 그 10차원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건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나왔고, 결국에 이제 요걸 구하려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코드를 구현하고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학습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학습이 잘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그 MST 이미지를 보고 나면 그냥 97%로 맞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예요. 이거 자체가. 다음 해볼 추가 코드는 Probability Distribution.py. 요거는 이름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 나가면서 뉴럴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그 확률 분포를 실제로 들여다 볼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요 7이라는 이미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출력하는 확률 분포는 요거예요. 거의 뭐 10%죠. 그러니까 그냥 뭐 찍는 수준인데 학습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확률 분포가 변해가요. 그러다 이제 요 밑에서 이제 학습을 이제 꽤 했을 때 이제 보면 9, 8, 7, 99%?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보고 나서 요게 7일 확률이 99%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9, 8, 7에서 이제 10%라고 대답을 했다가 학습을 꽤 하고 나면 요 7일 확률이 이제 99%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똑똑해진 거죠. 코드를 보면 X 테스트, 그 테스트 데이터에서 0번째 이미지, 그게 이제 요거죠. 요 코드는 요 이미지를 이제 출력해 주는 코드예요. 여기 리쉐입을 했는데 우리가 그 에미스 불러올 때는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플래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출력을 하려면 다시 28x28 행렬로 리쉐입을 이제 해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투 레이어 넷 클래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거죠. 그 얕은 신경망 구현하는 클래스, 그거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뭐 그 밑에는부터는 뭐 앞에서 본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죠. 요 이벨 인터벌은, 그러니까 이벨리에이트,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인터벌 그 간격이 이제 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한 번도 학습을 안 했을 때, 그리고 그 50번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50번 학습하고 나서, 또 50번 학습하고 나서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 학습할 때마다 사용하는 데이터는 100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요거죠. 요거요. 예, 그 i는 그 학습 횟수고요. 요거는 이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횟수를 이벨 인터벌, 그 5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마다 5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그 50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학습 횟수가 이제 0번째, 50번째, 100번째, 150번째 그때 이제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고, 요거는 그 나눈 그 몫인데 이게 0, 50, 100, 150 이렇게 가는데 그걸 이제 50으로 나누니까 이거는 이제 0, 1, 2, 3, 4 이렇게 취할 텐데 16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출력할 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16개에 대해서 0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제 16 미만까지 해가지고 이제 16개에 대해서 요 확률 분포를 이제 구할 거예요. 요 네트워크가 이제 투 레이어 넷 클래스 이제 인스턴스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요 그 투 레이어 넷 클래스는 그 배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7이라는 이미지를 한 장 넣을 때도 지금 이게 플래튼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벡터인데 요거를 이제 그 행렬 형태로, 그러니까 1/784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해가지고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 메서드를 쓰면 이제 스코어가 나올 거고, 이제 소프트맥스 변환을 거쳐서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출력을 이제 해주라는 얘기죠. i가 이제 0일 때는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플랫은 이런 그림 그릴 때 이제 쓰는 거죠. 이런 바둑판 그 그림 만들 때 4x4 바둑판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더하기 1은 요 그 서브플랫이 그 파이썬하고 이제 일관되지를 않아요. 이게 파이썬은 이제 0, 1, 2, 3, 4 이렇게 0부터 출발을 하는데 요 서브플랫은 1, 2, 3, 4로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 위치를 나타낼 때. 그래서 지금 i가 그 이벨 인터벌의 이제 배수니까 0, 50, 100, 150, 그러니까 이벨 인터벌로 나눠주면 이제 그 몫이 이제 0, 1, 3, 4 이렇게 갈 텐데,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면 이제 1, 2, 3, 4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막대 그래프잖아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려면 매트플랫립에서 요 바를 쓰면 돼요. 요 바를 써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그러면 뭐 처음에 이제 그냥 찍는 수준이죠. 학습이 한 번도 안 된 상태니까 그냥 10%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i가 이제 그 이벨 인터벌의 그 다음 배수니까 50일 때가 이제 50번 학습하고 나면 이렇게 뭐 큰 변화는 없네요. 그냥 이제 100번 학습하고 나면 눈에 띈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50 곱하기 100 하면은 그 5,000장, 만장, 그러니까 만장 쓰고 나면 이게 확실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 7일 확률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부터 막 압도적으로 그 7일 확률이 높아요. 다른 데이터를 한번 해보면,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 이제 그 다음 데이터를 해보면, 2란 이미지였죠? 역시 2라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학습을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뭐 대략 10%였다가,
학습을 이제 꽤 하고 나면 뭐 이거 보죠. 이거 보면 0, 1, 2, 그러니까 62% 이렇게 올라가야 돼. 또 더 밑에 보자. 0, 1, 2, 이러면 이제 91%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요 학습을 계속 해 나가면서 역시 2의 확률이 이게 치고 올라와서 나중에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변하죠. 처음에 이제 10%라고 대답을 했다가 이제 학습을 많이 하고 나면 0, 1, 2, 2일 확률이 97%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많이 똑똑해진 거죠. 뭐 그 다음에도 뭐 계속 해볼 수가 있어요. 1의 이미지가 1의 그 값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3, 0이었죠. 0의 그 확률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높아요. 틀린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요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3장에서 이제 본 코드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악필드를 이제 보려고 한 거예요. 악필드를 이제 보면 뭘로 할까? 요거 볼까요? 맨 처음 등장하는 거 요게 뭐냐면 8번째네요. 8번째 이게 넣어 보면 그 오라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건 이제 그 6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는 게 이 오라는 이미지가 좀 6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6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뭐가 있을까? 요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149번째 요소. 이것도 이제 악필이에요. 얘는 이제 학습을 해나가면서 상당히 이게 헷갈려 하죠. 그래서 뭐 10%에서 뭐 큰 변화가 이제 처음에 없다가 그러다가 이거 그 9일 확률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 2라고 썼는데 이게 악필이죠.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그 국자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로 이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 9일 확률이 이제 높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틀려도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학습, 우리가 공부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 뭐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머신 러닝의 이제 그 하위 분야인데, 기계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계가 이렇게 모여 있고, 앞에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뭘로 공부를 하냐면 이제 데이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봤어요. 근데 요건 이제 테스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 학습할 때마다 이제 그 100장씩 소지를 냈어요. 방금 이제 코드에서. 그래서 이제 100장씩 그 문제를 이제 100문제씩 푸는 거죠. 100문제씩 계속 이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처음에는 얘가 똑똑하지 못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냥 이 확률이 다 10% 그냥 찍는 수준인데 50번 공부를 했어요. 또 100번 공부를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 곱하기 100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만장을 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7일 확률이 이제 꽤 높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 훈련용 데이터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을 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똑똑해져서 7일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 요것처럼 이제 악필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습할 때 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도 이게 워낙 악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이제 좀 교과서하고 동떨어지고 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찍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그 9일 확률이 높게 나니까 드디어 이제 출제자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이게 9라는 이미지로 이제 착각을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기계 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수학적인 원리를 들여다 보면 뭐 다변수 미분법의 그레디언트 구하고 뭐 경사강법 생각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실제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 보고서 공부를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10%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는 막 그 100%에 근접하게끔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그 7이 확실하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머신이. 그게 이제 그 머신 러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머신 러닝은 사실 인공지능의 또 하위 분야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지능이 있는 거냐, 뭐 이건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많죠. 이게 우리가 그 밖에서 이렇게 그 원리를 이해 못한 채로 보면 아 이게 진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10%였다가 나중에는 뭐 그 100%에 근사하게 아 이게 뭐 7인 게 확실해요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진짜 지능을 가진 것 같고 이제 똑똑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원리를 공부를 해보면 그냥 그 다변수 미분법, 뭐 경사각법 이런 걸 적용을 한 거고 진짜 지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이게 그 중국어방 그 논증이라고 그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논쟁도 있어요. 컨퓨전 매트릭스 볼게요. 요거는 이름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가 그 얼마나 혼동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렬이에요. 엠스트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십시선다 문제에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10×10 행렬로 나오는데 행은 라벨이고 열은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 그리고 여기 그 숫자들 있잖아요. 요게 그 횟수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966은 위치가 0행 0열이잖아요. 그래서 0행 0이란 이미지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보고 0열 0이라고 대답한 횟수가 966번이라는 얘기고, 여기 1은 위치가 0행 1열이잖아요. 그래서 0행 0이란 이미지를 보고 1열 뉴럴 네트워크가 1이라고 대답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0은 위치가 0행 2열이잖아요. 그래서 0행 0이란 이미지를 보고 2열 뉴럴 네트워크가 2라고 대답한 횟수가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요 대각선에 유독 그 큰 숫자들이 나타나요. 이 966은 0을 0이라고 대답한 횟수, 1을 1이라고 대답한 횟수, 2를 2라고 대답한 횟수, 3을 3이라고 대답한 횟수. 그러니까 이 대각선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맞춘 횟수예요.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의 대각선이 이제 크다는 얘기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학습이 이미 잘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요 그 큰 숫자는 이제 밝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이미 잘 돼서 잘 맞춰요. 그 얘기는 이제 대각선이 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대각선이 이제 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이 밝게 나타나고, 이 검정색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틀린 것 중에서 이제 뭘 특별히 이제 혼동했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각선이 너무 밝아가지고, 뭐 그 틀린 부분은 다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대각선을 강제로 이제 0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유독 밝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4행 9열, 그러니까 4행, 그 4라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9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9라고 대답한 횟수가 유독 많다는 거죠. 이게 밝다는 거는. 실제로 보면 여기 18번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숫자가 커요. 그래서 왜 4를 보고 9라고 이렇게 혼동한 경우가 많냐. 이건 실제 그 이미지를 보면 납득이 가는데, 요게 이제 그 4를 9라고 대답한 그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이미지를 보면, 그 혼동할 만 하죠. 요거는 이제 4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9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4를 4라고 대답한 거, 9를 9로 대답한 거, 뭐 요거는 이제, 꽤 정자로 써져 있어서 이제 혼동이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봐도 요거 아마 9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4하고 9가 특별히 이제 그 헷갈리는 조합이에요. 코드 볼게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 다 파이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게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죠. get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니셜 네트워크, 이거는 뉴럴 넷 닷 피클, 이걸 이제 불러오는데, 이 뉴럴 넷 닷 피클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뉴럴 네트워크 이제 학습시키고 나서 그 학습이 잘 된 그 파라미터를 그 딕셔너리 형태로 그 피클 덤프를 써가지고 이 뉴럴 넷 닷 피클에 이제 저장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오픈해가지고 요 피클 로드를 써가지고 그 딕셔너리를 이제 불러와서 그걸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제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컴퓨전 매트릭스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학습을 시킨 뉴럴 네트워크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바인 변환, 렐로 변환, 그리고 앞바인 변환 하면 이제 스코어가 이제 출력이 되죠. 그래서 프리딕트는 이제 스코어를 출력을 하는 거고,
get 데이터 함수 실행시켜서 그 테스트 데이터의 이미지하고 라벨을 얻고 요 이니셜 네트워크 함수를 실행시켜서 우리 아까 전에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그게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딕셔너리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제 둘 거예요. 그리고 컴퓨전, 이게 컴퓨전 매트릭스인데 10x10 행렬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제 numPy 제로스, 그러니까 원소를 일단은 다 0으로 채워 넣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포문을 써서 채워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length x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니까 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는 0, 1, 2, 3, 4에서 이제 9,999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k라는 건 뭐냐면 그 테스트 데이터의 그 이미지가 이제 몇 번째냐라는 거죠. 그 번째를 나타내는 거고, 요 TK를 집어넣으면 이제 K 번째 라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라벨이 되고, XK는 그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그 프리딕트를 하면, 그럼 이제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 스코어의 아그맥스,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스코어가 나오는 지점. 그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이잖아요. 그걸 이제 J라고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의 I행, 그러니까 라벨 행의 J열,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의 열에다가, 그 1을 더해라. 여기 는이 붙었으니까 1을 더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새로운 컴퓨터 매트릭스를 이제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K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테스트 데이터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미지가 이제 7이었잖아요. 아까 본 게.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아마 맞췄겠죠.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K가 이제 0일 경우에는 이제 I가 이제 7, 라벨이 7이니까,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아마 이제 7이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 빵빵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7행 7열에다가 이제 0을 이제 1을 더해서 이제 1이라고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폼은 이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0부터 이제 9,990까지 이제 모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라벨 행의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 열에 대해서 이제 1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만 개에 대해서 몽땅 다.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출력을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에큐러시는 처음에 이제 0이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데, 이 컴퓨전에 이제 KK 이러면 이제 그 KN K열이니까 이제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 맞춘 횟수잖아요. 그래서 이 맞춘 횟수, 이 대각선인 걸 몽땅 다 더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정확하게 대답한 이제 횟수가 돼요. 에큐러시 이제 정답률이니까 이것도 나눠줘야 되겠죠. 이 컴퓨전 매트릭스 요걸 이제 numPy 썸 하면은 이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거 다 더하면 이제 만이 되겠죠. 이게 만으로 나눠주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정답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요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이 넘버 1, 넘버 2 지금 이제 4랑 9를 이제 비교를 했어요. 이제 헷갈리는 조합이죠. 이제 4랑 9를 이제 비교를 하면 요 반복문을 이제 썼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K는 이제 몇 번째 데이터니까 몇 번째냐라는 거 번째를 나타내고, K 번째 라벨을 이제 I라고 두고 데이터 넣어서 이제 프리딕트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스코어의 아그맥스,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스코어가 나타나는 지점, 다시 말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을 이제 J라고 놨어요. 그래서 I는 라벨이고 J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이에요. 그래서 I를 일단 넘버 1으로 두고, 여기서 지금 4라고 둔 거죠. 4가 라벨이고, 그 J는 넘버 2, 9.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이 이제 9인 경우. 그러니까 4를 9라고 대답한 경우죠. 다시 말해서 그럴 경우에는 넘버 1, 넘버 2.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공리스트였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그 데이터가 이제 몇 번째인지를 이제 추가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거꾸로 I가 넘버 2. 그러니까 그 9 라벨이 이제 9고 그 J가 넘버 1, 4.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4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 경우에 그 데이터가 이제 몇 번째냐, 그 K를 갖다가 이 넘버 2, 넘버 1, 이제 처음에 공리스트였는데 여기다 이제 또 쭉 어펜드 추가를 이제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10x10 일단 도화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서브 플랫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5x5 바둑판을 일단 만들고, 여기다 이제 차례대로 이제 이미지 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의 요 넘버 1, 넘버 2 이게 뭐냐면 요 예에서 이제 그 4를 9라고 대답한 거를 갖다가 그 번째를 이렇게 리스트로 모아놨잖아요. 그걸 이제 I가 여기서 지금 0인 경우는 맨 앞에 있는 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역시 이제 뭐 플래튼 돼 있으니까 28x28 행렬로 리쉐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려 넣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I가 1일 때는
아까 전에 그 4를 이제 9라고 이제 그 착각한 그 번째를 또 여기다가 그 해당하는 그림을 또 그려 넣으라는 얘기고, 요건 이제 뒤집어서 하는 거죠.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4를 9라고 대답한 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저라도 이제 4를 9라고 대답을 할 것 같네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좀 사실 많이 아리까리하네요. 요것도 9라고 대답, 요것도 9라고 대답할 것 같고, 뭐, 그럴듯해요. 이게 다, 여기 보면.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이제 해보면, 뭐, 0, 6, 뭐, 이것도 이제 해보면, 0, 6. 이거 보면, 이거 그럴듯하죠, 이 부분이. 이게 0이, 쓴 사람은 0이라고 썼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6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고 썼는데,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획이. 획이 많이 빛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럴듯하죠. 그리고 요 6을 0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것도 사실 0이라고 대답하는 게, 사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뭐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인공신경망을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97%의 정확도를 가지는 이제 얕은 신경망을 이제 구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그 CNN이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게 특히 그 보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볼 때는 이제 CNN을 많이 쓰거든요. 그 CNN을 써가지고 정확도를 이제 그 99%까지 이제 올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학기 PPT인데, 요거 컴퓨터 매트릭스고, 뭐 6을 0이라고 대답한 거, 이제 점점, 이게 사람이 또 이제 그 헷갈릴 만한 것들만 이제 점점 틀리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7장 PPT인데, 이제 8장에서는 이제 그 딥러닝, 그러니까 다음 학기 이제 그 CNN도 배울 거고, 그 심층 신경만도 배울 거예요. 이게 층을 이제 깊게 쌓을 건데, 층 그냥 깊이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아파인델로 계속 반복하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렇게 층을 깊게 쌓으면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배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층을 좀 많이 깊게 쌓아요. 층을 많이 깊게 쌓아가지고 그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정확도가 이제 아까 이제 99%였잖아요. 99.35%까지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그 사람의 정확도가 99.77%거든요. 그래서 틀린 걸 보면 거의 진짜 사람이 틀릴 만한 것들 위주로 틀려요. 그리고 이건 현재 최고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구글링에서 찾아본 거에서는 99.79%가 최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MST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 인공신경망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